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8살의 여성 영무원이 흉기에 희생됐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3년간 스토킹해온 31살의 남성 직장 동료였습니다. 2022년에 서울의 지하철역이자 피해자의 직장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행을 한국의 수사기관은 왜 막지 못한 걸까요? 현직 기자가 정리합니다. 3분만 들으면 아는 척할 수 있다. 가해자 전모 씨는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2021년 10월 가해자를 고소해 경찰이 긴급 체포했지만 곧 풀려났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거주하는 곳이 일정하고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1월 가해자를 다시 고소했지만 경찰은 이미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었기 때문에 이번엔 신청조차 안 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하려고 피해자가 일하는 곳에서 흉기를 숨기고 1시간 10분을 기다렸는데 한국의 수사기관은 막지 못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난 부분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경찰과 법원이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한 건 스토킹이 법적으로 범죄가 된 지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1999년 처음 제안됐는데 22년 만인 작년 3월 국회를 통과했고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까지 스토킹은 경범죄의 하나로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서 유치장에 최대 30일 미만으로 가두거나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 말곤 처벌 방법이 없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스토킹을 가해자의 유별난 구애 행위 정도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자리잡지 못했습니다. 가벼운 처벌밖에 나오지 않자 피해자는 신고를 포기하고 자책하며 두려움에 떨었고 그럴수록 가해자의 범행은 심해지는 게 대다수 스토킹 범죄의 실상입니다. 게다가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거부하면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다가 흉기에 숨졌고 지난 2월엔 스토킹 신고를 한 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16,000건이 넘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뒤늦게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에 더해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언론에선 몰래카메라를 몰카가 아닌 불법 촬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 구성원에게 심어주기 위한 겁니다. 스토킹도 더 이상 가벼운 범죄가 아닌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분맨이었습니다.